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프랙탈 패턴처럼 바라봅시다. 이 만남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나요? 특히 반복되는 상황이나 감정 패턴에 주목해 보세요. 이런 패턴들이 나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카르마적 기억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러한 패턴을 통해 우리가 집단적으로 치유하고 진화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44번) 유전자 키 간섭에서 공동 지배로. 인간 프랙털에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 관계의 기하학적 구조를 당신 쪽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은 당신의 프랙털 패턴의 일부이며 그 간섭 패턴은 뿌리 차원에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관계 안에서 조상 전래의 간섭 패턴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야만 그 프랙털은 온전히 작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간섭 패턴이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 당신은 핵심 인간 프랙털이 바닥에서부터 재구축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44번 유전자 키 그림자 간섭. 오늘은 유전자 키 44번 4번 라인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혼을 울리는 자유입니다. 카르마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44번 유전자 키를 읽으면서 관계 속에서 지키고자 하는 한 가지 신념을 떠올렸습니다. 카르마를 짓는 행동은 하지 말자. 이 신념이 행동의 방향타가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제 행동이 카르마를 짓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선한 카르마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드뉴스의 문구처럼 사랑이 없어 보이는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하여 카르마가 뿌리 차원에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44번 카드뉴스도 오디오북으로 만들었습니다. 관계의 기하학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대물림을 끊어내는 뿌리 차원의 수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잘 담아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5. 대물림을 끈다. 자유지음. 메마른 땅과 같은 색의 먹구름이었다. 눈을 뿌리지도 못한 채 누런 하늘 아래. 미안하지만 난 이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주택 골목가에서 중년 남성의 음성이 준엄하게 울려 퍼졌다. 남재는 파란 대문을 가로막듯 써있는 남성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뱃속에 있을 땐 아버지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엔 어머니에게 버려진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예지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꿈을 꾸어도 된다고, 그리 살아도 된다고 말해준 이가
격식을 갖춰 입은 슈트가 더러워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남재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한 번만 꿈을 꿔봐도 안 되겠습니까? 진심 어린 남재의 음성에도 돌아오는 예지 아저씨의 눈빛은 차가울 뿐이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너를 키우다시피 해서 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남재야, 너는 울지 않는 고목 같은 사람이야. 내 대신 예지가 울겠지. 그게 내 꿈이라고. 메마른 표정으로 바닥에 시선을 내리고 있던 남재의 귓가에 철컹, 매정하게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포악하게 소리 지르며 벌주듯 어둠 속에 가두기 위해 문을 닫던 어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울지 마! 뭐 잘했다고 울어! 재수 없게!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귓가에 박힌 올가미 같은 음성에 묶인 듯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남재는 무미 건조한 눈동자로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려 퍼졌다. 은옥자님 행방을 찾았습니다. 예지의 응원 속에서 찾던 자신을 버리고 간 어미의 소식이었다. 이 지랄 같은 타이밍에 오두막 의자에 앉아있던 K는 손에 턱을 괴었다. 제대로 날 찾아와. 그럼 수고. K는 비웃음이 실려있던 마야의 음성을 곱씹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또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를 조용히 지켜보던 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고 그 인기척에 K가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1호를 건넨 엘의 표정에 걱정이 한가득이라 K가 장난스레 입을 열었다. 빨리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서? 사람이 걱정해줘도 엘은 피식 작게 웃는 K를 흘겼다. 마야를 처음 보았던 엘도 그녀의 환영술에 놀랐었다. 보통처럼 농담을 주고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긴 숨을 내쉰 K가 일어섰다. 어디 가냐고 눈을 커다랗게 뜨고 보는 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찾으러 가야지. 현실 속인데 현실이 아닌 곳으로. K의 말이 끝나자마자 오두막이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 찾아오는 손님의 무의식에 따라 변하던 오두막이 처음으로 K의 의도대로 손님을 찾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변한 곳은 어느 한 요양병원, 치매 환자 병실이었다. 문 앞에 걸린 은옥자님. 팻말을 본 K가 문을 열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메디컬 침대 위에는 70대 여인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입만 벙긋거리고 있었고 한쪽엔 1960년대 복색 차림의 한 남성이 홀로그램 환영처럼 서 있었다. 왜 울어? 어미 잡아먹고 태어난 기 뭐 잘했다고 울어? 뚝 못 그쳐. 집안 말아먹은 게 다 누구 때문인디? 옥자는 뼈마디만 남은 손을 들어서 붙잡히지도 않는 남성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절 두고 가지 마세요. 노쇠한 성대에서 나오는 말투는 어린 소녀 같았다. 울먹거리는 목소리와 달리 눈물만큼은 흘리지 않으려는 듯 눈만 빠르게 깜빡이고 있었다. 환영의 남성은 들어올린 옥자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마치 우악스럽게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렸다. K는 급히 병실로 들어가 환영의 손을 붙들었다. 그만. 발발 떠는 옥자를 보던 남성의 고개가 옆으로 꺾여 K를 향했다. 진짜 찾아왔네. 안녕? 본색을 드러낸 마야는 씩 하고 음산하게 웃었다. 기다렸어. 마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뚜벅뚜벅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고 곧 병실 문 앞에는 옥자를 찾아온 남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재는 K와 마야가 보이지 않는 듯 발발 떨고 있는 옥자를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재밌다는 듯 웃던 마야는 K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다. 저 녀석. 미간을 찡그린 K가 마야의 음성을 따라 남재에게로 시선을 보냈다. 남재는 무감한 표정으로 옥자에게 서늘하게 말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일 거라곤 상상해 본 적 없는데. 원망과 절망이 뒤엉킨 음성이었다. K가 다시 마야에게로 시선을 보내자 마야가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저 녀석이 여기 있는 이 어미를 어떻게 할지 궁금하지? 자신을 버린 것처럼 똑같이 버릴까, 아닐까? 순간 깜깜해졌다. 또다시 부리는 환영. 저 녀석이 제 어미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찾아갈게. 마야의 음성이 끝나자 다시 환하게 주위가 밝아졌다. 그곳은 1960년대를 고스란히 재현한 듯 슬레이트 지붕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였다. 시멘트 벽으로 된 작은 가옥에서 노인 모습 그대로인 옥자는 남재를 아비로 착각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고 있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남재가 서 있는 곳은 옥자의 어린 시절이 아닌 그의 어린 시절인 듯 90년대의 허름한 빌라였다. 마치 두 무의식이 만나 시간의 중첩이라도 일어난 듯했다. 옥자는 남재를 보며 아버지라는 입 모양을 하다 소리 내 울기 시작했다. 버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옥자가 울며 내는 신음이 남재에게는 꼭 찢어지는 비명처럼 신경을 긁어댔다. 어디서 울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너 때문에 애비도 날 떠났는데 뭘 잘했다고 울어? 내가 날 망친 거야. 쓸모도 없는 게. 남재에겐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노무의 모습 위로 울지 말라고 포악을 지기며 매정하게 문을 닫고 가버리던 어미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했다. 절대 울면 안 된다. 울면 버려지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울어서 난 다시 고통 속이기에 넌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난 너를 떠나는 것이다. 남재는 혼자만 버텨야 했던 두렵고 어두운 메말라 죽을 것 같은 그곳에 다시 갇히는 듯했다. 남재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질렀다. 왜 울어? 남재의 호통이 옥자에게는 아비가 자신에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경험되었던지 비명을 지르며 더 벌벌 떨었다. 뭘 잘했다고 우는 건데? 서로 다른 상황, 같은 고통 속에서 남재와 옥자는 울부짖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꿈이 사라졌는데 나한테 아무 쓸모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왜? 남재는 자신의 어릴 적 그늘이 흠이 되어 헤어지게 된 예지를 생각하며 울분을 토해냈다.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왜 이런 모습인 건데? 울음을 토해내고 싶은 남재의 귓가엔 울지마. 재수없게 울어. 윽박 지르는 옥자의 소리가 절벽 끝으로 내몰듯 들려왔다. 남재는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옥자를 버리듯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K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남재가 옥자를 버리지 않는다면 찾아오겠다고 내기한 마야가 어디선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듯했다. K는 곧장 남재를 뒤따라갔다. 그는 요양병원 벤치에 앉아 상체를 숙이고 있었다. K는 울음을 꽉 머금은 채 침잠해 있는 남재 옆에 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 K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남재는 아무 말이 없었다. 조금 후 그는 기다란 숨을 느리게 뱉어내며 상체를 들어 올렸다. 그의 무표정이 하늘의 회색빛 구름처럼 먹먹하게 느껴졌다. 은옥자 씨는 울지 못하는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남재는 K의 말에 제게 울지 못하는 고목이라던 예지 아저씨의 말이 떠올라 헛웃음을 지었다. 울지 못한 사람은 우는 사람 옆에선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와 똑같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는 나풀나풀 눈이 휘날리기 시작했다. 남재야, 묵직한 음성의 남재가 고개를 돌리자 은옥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지 아저씨가 서 있었다. 남재가 놀라 벌떡 일어섰다. 아저씨, 뭘 놀라. 엄마를 찾았다는데.
내가 당연히 와봐야지. K는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 자리에서 사라지고 난 후였다. 다시는 절 안 보실 줄 알았습니다. 예지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가 단호히 대문을 닫았을 때를 떠올렸던 남재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키우다시피 한 부모와 같은 그에게서도 자신은 끝끝내 버려지는 건가 씁쓸했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내가 너한테 져서 여기까지 왔지 않니? 자기가 걱정돼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예지 아저씨의 말에 남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엄마를 찾았다면서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도망쳤습니다. 내가 왜 도망쳐? 때도 쓰고. 왜 버렸냐고? 원망하고 화내고 그래야지. 자신을 대신해 화를 내던 예지 아저씨가 남재의 손을 덥석 잡았다. 가자, 어서. 어딜? 어디긴 어디야. 내 엄마한테.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무서우면 내가 옆에 있어 줄 거니까. 입이 안 떨어지면 내가 대신해 줄 거니까 걱정도 말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요? 아무 기억도 못 하는데. 남재가 덤덤하게 말하자 예지 아저씨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를 냈다. 이 자식아, 그냥 엄마니까 감당하라고 하는 거야. 엄마니까. 엄마라는 이름값이니까. 그거라고 하고 멀리 가시하고. 예지 아저씨가 움직이지 못하던 남재를 다시 병실로 끌고 가며 말했다. 나는 내 자식 둘 다 아픈 꼴은 못 본다. 어느새 하늘에선 굵은 눈꽃이 덮을덮을 휘날렸다. 병실로 들어섰을 땐 어깨에 살짝 쌓일 만큼.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한없이 작고 늙어버린 옥자는 남재를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저렇게 바보가 돼버렸건만. 딱 한마디만 해.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딱 한마디. 예지 아저씨는 차분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마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남재는 가까스로 눌러놓은 뜨거운 울분이 가슴에서 터질 것만 같았다. 저절로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노쇠한 옥자의 행색이 그렁그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한마디만, 딱 한마디. 보고 싶어. 생각지도 않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에 남재는 갑자기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지만 흘러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 눈물은 부모를 향한 어린 옥자의 것이기도 했고 세상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쏟는 사랑이기도 했다. 창밖엔 새하얗고 두툼한 한방눈이 세상을 가릴 듯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창밖에서 그들을 올려다보던 K는 오두막으로 돌아가기 위해 뒤돌았다. 이 순간 K는 마야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란 승리감보다 먹먹함이 가슴에서 물처럼 흘러내리는 듯했다.